오늘은 지난번에 이제 일기법 하는 것을 계속해서 하게 되겠는데, 새로 나온 사람도 있고 하니까 복습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뭐 하나 나눠주나?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전 원문이에요. 일기법의 정전 원문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걸 생각해서 우리가 정전 원문 공부를 다시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기법 대요 한번 같이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70페이지에 일기법의 대요. 제가 출가와 유무식을 막론하고 당일의 유무념 처리와 상황과 계문의 범과 의무를 반성하기 위하여 상시일기법을 제정하였으며 학원이나 서원에서 훈련을 받는 공부인에게 당일의 작업한 시간수와 당일의 수입 지출과 신신작용의 처리권과 감각 감상을 기재시키기 위하여 정기일기법을 제정하였나니라. 그런데 일기법 여기 쓴 거 제일 마지막 장을 한번 보세요. 새로 하나 만들어낸 게 있는데, 여기서 보면 첫째, 제가 출가와 유무식을 막론하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일기는 누가 쓰는 거예요? 제가만 쓰는 거예요? 출가가 쓰는 거예요? 제가도 쓰고 출가도 쓰고 유무식도 쓰고 남녀노소 다 쓰는 거다 하는 것을 나타내죠. 제가 출가와 유무식을 막론하고 이런 뜻이는 일기법의 수행의 대상은 제가와 출가와 남녀노소 전 인류에 해당한다. 일기법에 제정한, 그럼 일기법을 제정한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신 것이다 하는 뜻이 6개 들어있는 거예요. 일기법은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출가제가 남녀노소 유무식을 막론하고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기법이라는 새로운 공부법, 과거 불교라든지 어느 정도에도 없는 새로운 공부법을 내가 하나 만들었다 이런 뜻이 있어요. 두 번째, 당인의 유무념 처리와 학습 상황과 계문의 범과 의무를 반성하기 위하여 상시일기법을 제정했다. 그는 뭐예요? 상시일기라는 건 언제 쓰는 거예요? 당일날 쓰는 것이다 하는 의미가 들어있죠. 상시일기라는 건 바로 그날 쓰는 것이다 하는 의미가 여기 들어있어요. 이거 그 속에 대단히 중요해요. 일기라는 건 바로 그날 쓰는 것이지 다음날 쓰는 건 절대 안 된다. 다음날 쓰지 말아요. 전날 걸 일기를 절대 쓸 것이 없다. 그 지나갔으면 그냥 빼먹고, 전날 그 다음날은 어떻게 써요? 그날 거 쓰면 되는데 왜 이틀 전 거 쓸 거 없다 이거죠. 일기를 쓰는 건 항상 그날 거만 쓰면 되는데 지나가면 또 그날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또 쓰면 되는 거, 지나간 거는 빼먹고 지나가라, 이렇게 비워놓고 지나가라,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당일의 유무념 처리와 했을 때 처리라는 게 뭐를 의미하냐? 처리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경계를 당해서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이죠. 경계를 당한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순간순간에 마음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 처리라는 말 속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일기법이라는 것은 어떤 데 목적이 있냐면 순간순간에 마음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하는 것을 조사해서 기록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순간순간 마음 처리하는 게 중요하고, 그게 정말로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것을 조사해서 일기에다 기재하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순간순간에 마음을 어떻게 처리했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처리니까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반드시 우리는 그 마음을 처리를 해야 돼요. 그냥 내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하냐? 유무념을 갖고 처리를 하는데, 유무념이라는 것은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을 정하고 그랬거든요. 유무념의 첫째는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공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요란해졌다. 그러면 유념도 아니고 무념도 아니고. 그러면 어떤 게 유념이냐? 내가 마음이 요란해질 때 어떻게 하겠다고 미리 하자는 조목이 있을 때 그대로 하는 게 이제 유념이에요. 내가 마음이 요란해지면 그 마음을 바라봐야겠다. 이렇게 미리 전날 마음을 먹었으면, 마음이 요란해졌을 때 바라봤으면 유념이고 안 바라봤으면 무념이랍니다. 마음이 요란해진 그 자체는 유념도 무념도 아니고, 내가 시기심이 났다. 그러면 무념도 아니고 유념도 아니란 말이에요. 시기심이 났을 때, 그때 내가 이제 시기심이 나면 일상생活을 외우겠다든지 연구를 해야겠다든지 해서 계획한 게 있잖아요. 계획한 대로 한 것이 유념이고 계획한 대로 안 했으면 무념인 것이지, 시기심 자체는 유념도 무념도 아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보통 시기심이 일어났다. 그거 잘못됐다.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돼요? 탐심이 일어났다. 그거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대종사님, 그것이 잘못된 것보다 뭐가 잘못된 거냐? 탐심이 일어났을 때 가만히 내비둔 게 더 잘못된 거다. 공부를 안 한 게 잘못된 거지, 탐심 그 자체는 그것도 아니단 말이죠. 옛날부터 선사는 그랬어요. 내가 막 마음이 요란하니까, 내가 마음이 요란한 그 자체를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때 어떻게 했느냐, 그냥 내비둔 게 잘못된 거고, 그때 뭐, 이렇게 공부해보려고 한 건 잘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대상에 있어서, 현실 그 대상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일에 실패를 했다. 그럼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불행도 행복도 아니에요. 그때 그 실패한 것을 내가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무처리했으면 그게 잘못한 거고, 처리를 했으면 잘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잘했다. 그러면 잘한 것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데, 그때 잘한 그것을 어떻게 내가 처리를 하느냐. 어떻게 그 자랑을 연속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자랑이 잘못한 거로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유무초월이라고 한단 말이죠. 현상에 있어서 좋고 나쁜 것은 그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스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데, 이 철이라는 말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우리 원불교 법이라는 것은 유무초월한 방법이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학습상황은 뭐냐면, 학습상황을 과 계문의 번갈임을 반성하기 위해서 그랬거든요. 학습상황이라는 건 뭐냐면, 수양 연구는 시간수를 계산하고, 내가 연구를 오늘 몇 분 했다 이렇게 기재한단 말이죠. 또 뭐죠? 수양은 몇 시간 했다 이렇게 기재하는 거죠. 그건 뭘 의미하겠어요? 왜 매일같이 내가 연불과 자선 시간을 적도록 할까요? 왜 매일같이 적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연불 10분 했다, 경전은 10분 읽었다 하면은 왜 자꾸 그 구장을 왜 적게 하냐? 이유가 뭐겠어요? 이유가 뭐? 왜 자꾸 적게 해요? 그걸 적다가 보면, 오늘로 내가 수양을 안 했구나. 오늘은 내 경전을 안 읽었구나. 일주일 가면 일주일 동안 경전을 안 읽은 게 눈에 딱 보여요. 그래, 보통 때 내가 경전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전혀 몰라요. 근데 자기는 연구는 계속 했어. 그럼 연구는 계속 했는데, 경전은 하나도 안 읽어서 일주일 동안 보니까 계속 점점을 찍고 있어요. 그렇다면, 대종사님께서는 매일매일 교전도 적당한 시간 읽어야 되고, 연불도 적당한 시간 해야 된다. 주어진 만큼 적당히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했는데 그냥 있으면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매일같이 적다 보면, 내가 예를 들면 자기가 목표로 하는 것은 하루에 교전을 20분씩 읽는다 이렇게 적으란 말이죠. 보통 사람은 10분을 읽는다, 연불자선은 뭐 30분을 한다 이렇게 이제 적으란 말이죠. 이제 목표를 세워놓는 목표를 세워놓고 했는데 그 목표에 달성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매일 적을 때 어떻게 되면, 내가 목표에 달성이 안 됐구나, 연구를 너무 안 했구나, 경전을 너무 안 했구나. 그러니까 수양과 연구는 의도연막 안 했구나 하는 것이 딱 눈에 드러난단 말이에요. 드러나야 반성이 돼갖고 그걸 고치게 간단 말이에요. 저도 요즘 바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연불은 그냥 시간이 있으니까 꼭 해요. 연불자수는. 근데 빼먹는 게 뭐냐, 꼭 교전 있는 걸 빼먹는다. 바쁘니까 그냥 연불자수 꼭 하고 교전 있는 걸 빼먹는다. 이게 잘못된 습관이란 말이죠. 왜 연불자수는 꼭 시간을 안 하는데 교전 읽는 거는 그냥 바쁘면 빼먹냐 이거예요. 그게 우리가 보통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교전 읽기를 소홀히 하는 거죠. 연불보다. 대종사이 그러지 말고, 교전 읽기도 연불 막 생명같이 하는 것처럼 교전 읽기도 꼭 해라. 그렇게 생각하니까, 오늘 막 바쁘다 보니까 일주일이나 빼먹었네 이렇게. 일주일가 빈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오늘은 읽어야겠다 해갖고 마음을 챙겨갖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습관이 되어갖고 안 읽어요. 안 읽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습관이 돼서 안 되겠다 읽단 말이죠. 이게 일기를 써야 자기가 잘못된 습관을 고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매일같이 교전도 읽고, 매일같이 연불자선도 하고, 매일같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학습상황에 뭐가 있어, 의두연만 하고, 그럼 어떨 때 의두를 자꾸 빼먹는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대종사님은 철저하게 자기가 생활을 이렇게 고치란 말이에요. 이것이 1년, 2년, 10년, 30년이 누적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는 막 열심히 수행적공했다는데 맨날 연불자선만 하고요. 교전은 안 읽고, 의두연만 안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맨날 의두연만 하고 다른 건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편벽된 수행이 된다. 본인은 엄청나게 수행을 했는데 진짜 보면은 편벽된 수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대종사님이 일기를 통해서 자기가 제대로 정법의 수행을 하고 있는지를 체크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조사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조사라는 건 자세히 알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대종사님 법이 없으면 우리가 원만부족한
수능이 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기를 매일같이 쓰란 말이죠. 일기를 안 쓰게 되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편집되게 공부를 하게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일기를 통해서 내가 그냥 교전을 빼먹고 있구나, 의도를 빼먹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느끼게 되면 이제 고쳐야지. 이런 마음이 일어나고 고친단 말이에요. 느끼기만 하고 안 고쳐도 안 되죠. 고쳐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수양 연구 시간 수는 계산해서 기재하고, 정확하게 시간을 계산해서 기재하고, 예외 입선은 참석 유무를 대조 기재하고, 내가 참석했느냐 안 했느냐를 이렇게 마음속에 대조를 한단 말이야. 이거 할 걸 안 했구나, 이렇게 마음에 반성을 하면서 이렇게 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계문은 어떻게 해요? 반성하면서 해요. 계문을 범했으면 반성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오늘 계문 범했구나, 오늘 남한테 욕도 했구나,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내가 참 반성하는 마음으로 갖다가 계문을 대줘야, 그냥 그때 막 욕할 때는 그냥 막 무심히 했는데 저녁에 생각해보니까 내가 수도인이 이렇게 욕을 했구나 하고 마음을 반성하면서 반성 대조하란 말이죠. 계문은 반드시 반성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야 고치죠.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해줬어요? 저녁에 이렇게 들 때 오늘 담배를 피웠구나, 반성을 해야죠. 그게 아까 부끄러운 마음이 일어나는 건 반성하는 마음이에요. 그거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부끄러운 마음이 있다고 요란한 마음이라고 없애버리려고 하면 반성하는 마음이 없어지잖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내비두고 내가 부끄러워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일기를 쓰면 반드시 거기다가 이렇게 담배 피운 데다가 적으란 말이에요. 뭐를 적어요? 숫자를 세서 적어요. 오늘 몇 대를 피웠다고 숫자를 세라면 숫자. 응?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숫자를 세다 보면 내가 얼마를 피웠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가 오늘 한 개 필 때마다 오늘 한 개, 또 두 개, 이렇게 숫자를 세다 보면 이게 끊어지는 거예요. 자꾸 오늘 벌써 20개나 피웠네, 오늘 다 줄여보자 이렇게 하고 그래프를 그래요. 이렇게 그래프를 오늘은 20개 다른 게 이렇게 많이 피워. 그러다가 어느 날 교단 갔다 온 날은, 수요일 갔다 온 날은 줄었는데 그 다음 날 막 늘고 막 이렇게 막 그래프를 가지고 여기서 발표를 해요. 나의 담배는 이렇게 변한다. 그러다 보면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놓고 이렇게 비춰본단 말이죠. 그냥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 막 이게 끊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봐라. 이 하는 것을,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왜 우리 마음 작용을 정확하고 투명하고 일일이 조사, 대조, 계산, 기재하겠는가? 우리 대종사님 우리 마음 작용을 정확하게, 투명하게, 이게 숨기지 말고 정확하고 투명하고 일일이 조사라는 거 자세히 살펴봐서 대조해서 계산해갖고 기록하라. 이게 참 기가 막힌 노릇이요. 세상에 어느 성자가 자기 마음작용을 일일이 조사, 계산, 이 해갖고 딱 기록하라. 옛날에 부처님이 아함경을 보면 딱 좀 그런 게 많아요. 아함경을 보면 굉장히 상세하게 그 마음작용을 그냥 세세하게 바라보고 이걸 바라보게 했는데 그게 쭉 내려오다가 없어져 버리고 그냥 공짜리만 해갖고 화두 만들고 공짜리 만들고 그런 거 시시한 거 하지 말라. 소승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부처님 당에는 굉장히 그렇게 했어요. 근데 대종사님 꼭 그렇게 하셨다니까. 옛날 버스열 교수가 와서 대종경을 보더니 이건 꼭 아함경 보는 것 같으네. 느낌이 아함 보는 것 같네. 그 느낌이 비슷하단 말이죠. 근데 그 법이 오다가 좀 변해버렸단 말이에요. 너무 공짜리로 떨어져 버렸단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그걸 하면 화두리 하면 왜 모든 마음작용을 정확하고 투명하고 일일이 조사, 대조, 기재하게 했는가 생각해보자. 양시대의 공부법의 특징과 지금까지 밝은 시대의 특징과 음시대, 과거 어두운 시대의 공부의 특징의 의미가 차이가 무엇인가? 양시대에는 우리가 구원할 대상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보자. 한번 생각해보면 현대라고 하는 거대한 사회국가의 조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현대라고 하는 거대한 그 조직의 메커니즘 속에 그냥 자기도 모르는 그 회사 속에 그냥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이게 자기 의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회사가 굴러가는 대로 자기도 굴러가고, 이 사회가 굴러가는 대로 굴러가고, 자기 진짜 학교가 굴러가는 대로 굴러가는데, 이렇게 조교하면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회사가 학교가 가는 대로 자기도 같이 따라서 돌아다니잖아요. 그게 현대인의 엄청난 그 구조 속에 얽매여 있는 구조의 노예가 돼갖고 살아가는 이 현대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조직의 업무 속에서
물질 문명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그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을 수 없다. 그 마음작용이 그 물질 문명이라는 거대한 물결 속에서 조직이라는 그 속에서 내가 올라갈 때 그 마음작용이 그 사회에 물들고 조직에 물들고 그게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죠. 내 마음이 어떻게 온전하게 독립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업 속에 업력이 쌓이게 된다. 업력이 쌓이게 된다. 이렇게 쌓인 업력을 연불좌선 성리연마만으로 해결해야 된다. 연불좌선 성리연마만 해결이 안 되고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 순간에 그 자기가 살아가는 그 순간 다 처리해버려야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은 그냥 그 순간 다 처리해버려야죠. 거기서 업력을 쌓아갖고 저녁에 아침에 와서 연불좌선으로 녹인다. 이거는 잘못된 거랍니다. 계속 낮에는 쌓아서 업을 지어놓고 저녁에 와서 연불좌선으로 해결한다. 이게 과거 같으면 일이 없어. 일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저녁에 연불좌선하면 쌓이는데 지금은 엄청난 조직의 메커니즘 속에 순간순간 업을 짓고 있는데 업을 잔뜩 지어놓고 저녁에 와서 쌓는다. 그럼 낮에는 때 잔뜩 묻혀놓고 저녁에 빠르고 때 묻혀놓고 빠르고 때 묻혀놓고 그러니까 낮에 아예 때를 안 묻혀야 된다. 그 조직 속에서 그 순간순간 공부를 하고 처리를 해서 그 업력을 안 지키는 게 더 중요하지. 그렇게 해야 그 다음에 연불좌선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성리가 밝아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항상 더러워졌다 빨고 나면 더러워졌다 빨고 나면 밝아질 새가 없어요. 빨기만 깨끗이 지우기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낮에 아예 업을 안 져야 연불좌선하면 그게 밝아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법이라는 게 이게 일기법이 그거를 바로 우리 마음고 작용을 하면서 공부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일기법으로서 현실을 떠나지 않고 마음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원초적으로 어둠을 방지하고 진리의 세계를 연단다. 원초적으로 우리가 어둠 속으로 안 들어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일기법을 갖고.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법이에요. 그러니까 일기법이 지금 어디 나왔냐면 연불좌선 그 다음에 의두 아니에요. 우리 연불좌선 의두라고 하는 불교의 정통적인 최고의 공부반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공부 초보자는 마음이 요란하기 때문에 처음 연불로서 다스리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좌선을 시키는 거, 그 다음에 화두연마 시키는 건 불교의 정통적 공법이고, 이거는 버릴 수가 없는 최고 공법이고, 그 다음에 일기를 갖다 는 거예요. 이거 과거에는 없었잖아요. 연불, 좌선, 화두가 최고 공법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 일기라고 하는 건 이게 이제 새 시대에 있어서는 연불, 좌선, 의두막 그 다음 거는 중요하다 이 소리예요. 응?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합쳐져 가지고 무시선이 되는 거예요. 무시선을 하려면 일기를 갖고 단련을 해야 돼요. 단련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알고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일기법의 수행은 현대의 지도자 인격을 이룬 핵심 요소다. 앞으로 오는 현대에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일기법을 갖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투명하고 자세하게 자기 마음작용을 관찰함으로써 다른 사람도 그렇게 다스려야 한다. 다른 사람도 투명하고 아주 그냥 자세하게 관찰해서 그걸 발라줘야 되는 거다. 그 현대의 업력 속에 살아가는 사람을 바르기 위해서는 일기법으로 상대방을 갖다가 치료해줘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상시일기법이 그래서 여기 제일 중요한 상시일기법을 먼저 기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상시일기법에는 수양연구 시간을 꼭 적어서 하게 돼요. 계문은 번과 유무를 적고 그 변수를 계산해야 돼요. 담배 피우면 캡수를 계산해야 됩니다. 3번 해봐요. 계문은 범과 유무를 대조 기대하되 범과가 있을 때에는 해당 조목의 범한 번수를 기재하는 것이요. 숫자를 세라 이거예요. 담배의 숫자를 세라 이거예요. 그렇죠? 한번 어때요? 네. 일기를 쓸 때 담배 숫자를 적어갖고 이렇게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요. 여기다 그래프 한번 딱 붙여놓으면요. 그 다음만 떨어지니까. 그거는 나쁘다고 하지 말고 절대 죄의식을 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보고 내가 이렇게 습관을 들으면 이렇게 수요일날 갔다 왔다 이렇게 줄더니 그 다음날 이렇게 늘어나더라. 기분 나쁘니까 막 이렇게 늘어났다가 기분 좋으면 딱 떨어지더라. 이거를 객관적으로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그래프 그려갖고 봐요. 이렇게 딱 그려갖고 여기다 붙여. 아니 누가 그러냐 원신형이 그래요. 원신형이 어떻게 그리냐면 자기가 옛날에 술을 엄청나게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술 먹은 거를 갖다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쫙 그랬더니 이제 막 공부를 했더니 떨어졌다가 쫙 가다가 어떤 날 그냥 팍 튀는 거예요.
보더니 열이 났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그래프 갖고 이게 떨어졌다고 안심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튀는 수가 있다. 그래서 그 그래프를 갖고 아주 막 분석을 거기다 쫙 했어요. 그래서 아주 뭐 이거 몇 년치를 해갖고 그거 아주 논문을 하나 논문을 그거 갖고 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그 하나 개문 떨어지는 걸 갖고 이렇게 분석을 해보자. 그렇게 된다 이거죠. 그런데 다음에 이제 정기일기법이 참 중요한 거예요. 정기일기법 뭐 몇 가지로 되어 있을까요? 응? 상시일기법 몇 가지로 되어 있어요? 네 가지. 응? 아니 세 가지. 뭐 유무념 대조가 있고 상시일기법은 학습 상황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대문 대조가 있고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기일기법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잖아요.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를 할까요? 작업시간수를 대조하라. 이 작업시간수라고 하는 것은 연불하고 이제 좌선하고 수양, 영불하고 빼고 뭐 중복으로 계산하면 안 되잖아요. 수양하고 연불, 좌선하고 경전입고 한 거 빼고 나머지 일한 거 같이 있게 일한 건 전부 작업시간수예요. 그렇죠? 중복이 되면 곤란하지 않을까? 그거 빼고 나머지 학교 일을 했든지 뭐를 했든지 그냥 놀지 않고 그냥 쉬지 않고 놀지 않고 일한 건 전부 작업시간수란 말이죠. 그러면은 거기 한번 읽어봐요. 당일의 작업시간 수를 기재시키는 뜻은 주야 24시간 동안에 가치 있게 보낸 시간과 허망하게 보낸 시간을 대조하여 허송한 시간이 있고 오면 뒷날에 그렇지 않도록 주의하여 잠시라도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지 말자는 것이요. 그랬으면 여기서 작업시간 수는 언제 기재하는 것이에요? 당일에 기재하는 거예요. 거기서 당일이라고 콕 집어했어요. 여기 당일이 몇 번 나올까요? 한 5-6번 나올 거예요. 작업시간 당일에 기재해요. 그날 기재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전날도 기억이 나긴 해요. 안 나죠. 응? 그날 내가 오늘 몇 시간이나 했는가 하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일에 작업시간 수를 기재시키는 뜻은 이 뜻이 있는 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당일에 작업시간 수를 기재시키는 뜻은 뭐예요? 뜻은 그 밑에도 봐요. 당일에 수입 지출을 기재시키는 뜻은 그랬거든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기는 뜻이냐? 내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귀찮지만은 작업시간 수를 적게 하는 뜻은 그 소리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일기를 쓰고 작업시간 수를 꼭 쉬어서 귀찮은데 그걸 꼭 쓰게 하는 뜻은 무슨 소리예요? 그 어디에 있어요? 하루에 24시간 동안에 가치 있게 보낸 시간, 그건 작업한 시간 가치 있게 보내는 시간이죠? 허망하게 보낸 시간을 대조해서 이건 허망하게 보냈다, 이건 가치 있게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작업시간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그거는 허망한 건 아니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제 구분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허망하게 보낸 것과 허망하지 않게 보낸 거라면 생각을 해봐요. 그럼 허망하게 보낸 게 어떤 거겠어요? 작업시간은 이제 허망하게 안 보낸 거겠죠? 또 쉬는 시간이 좀 있어야 되겠죠? 맨날 일하다 피곤, 그건 허망한 게 아니죠? 그럼 어떤 게 허망한 거겠어요? 어떤 게 허망한 게 그거였어요? 안 해도 되는 거 있죠? 쓸데리 없는 거, 뭐 인터넷 들어가서 왔다 갔다 뭐 이런 거, 뭐 텔레비 뭐 안 봐도 되는 거 있잖아요. 텔레비 안 본다고 틀리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도인은 쉴 때 텔레비를 보면 쉬지 말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쉬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여기서 중요한 거는 허망하게 보낸 시간을 알자는 거예요. 내가 24시간 동안에 몇 시간을 허망하게 보냈나, 그거를 숫자를 내가 오늘 2시간 허망하게 보냈다, 1시간 허망하게 보냈다 하는 것을 기재하자 이 소리예요. 작업시간수를 기재하는 것은 그게 전부 다 이게 말하면 한 1분이라도 1초라도 허망하게 보내지 말자. 그래서 허송한 시간이 있고 보면 그걸 대조해갖고 이건 가치 있게 보냈고 이건 가치 있게 보냈고 이건 쉬기를 했구만, 이게 너무 많이 쉬었고 쉬기 쉬었는데 너무 많이 쉬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30분을 쉬었다, 10분만 쉬어도 되는데 30분을 쉬었다면 20분은 허망하게 쉰 거예요. 그렇죠? 10분만 쉬어야 되는데 30분을 쉬었어. 그리고 20분은 허망하게 쉰 거예요. 10분만 쉬어도 돼. 그런데 쉴 때도 내가 몇 분을 쉬어야 정확한가 생각을 해서 딱 10분만 쉬어야 되는데 30분을 쉬었다 그러면 20분은 허망한 거란 말이에요. 그건 딴 일 해도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언제나 하루 종일 통해서 이게 가치 있는 것이냐
허망한 것이냐를 생각하며 가는 거예요. 공부 쉬었다. 그러면 쉴 때 그냥 30분만 쉴 걸, 10분만 쉴 걸 1시간 쉬어버려. 쉰다고 1시간 쉬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허망한 거란 말이에요. 쓸데없는데 컴퓨터 들어가서 왔다 갔다 다 허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치 있는 것, 허망한 것을 대조해서 허망한 시간이 있고 보면 혹시 이제 할 수가 있죠. 허망한 시간이 있고 보면 이게 왜 이 정기를 쓰냐. 혹시 내가 오늘 허망하게 1시간을 보냈다 하면은 거기다가 여러분들은 그 작업시간 중간 옆에다가 작업시간수만 쓰지 말고 그거보다 내 생각 허망한 시간을 좀 적는 게 좋겠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옆에다가 작업시간수 옆에다가 오늘 허망한 시간을 좀 적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래야 내가 오늘 3시간 허망하게 보냈다. 2시간 허망하게 보냈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허망한 시간 있고 보면 뒷날에는 그렇지 않도록 주의해서 뒷날에는 그 다음 날에는 이제 허망한 시간 오늘 내가 30분을 허망하게 지냈구나. 그 적구나.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반성을 하고 다음은 다시 그러지 말아야지 해서 잠시라도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지 마라. 1초라도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지 말라. 그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엄청나게 공부하는 거예요. 가다가 좀 가다가 이제 몸이 피곤해서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뭐 텔레비전 볼 수도 있죠. 조금 지나가다 쉴 수도 있는데 내가 그냥 한 5분만 보면 되는데 10분, 20분 보는 거예요. 재미있어서. 그럼 이게 허망한 거예요. 이게 안 되었구나. 1초라도 더 보면 안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해갖고 딱 끊어버린단 말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거죠. 상당히 이게 마음 대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점심을 먹었는데 어떤 교수가 젊은 교수가 있는데 가끔 젊은 교수들은 뭐 이렇게 먹는 것도 사주고 이렇게 해줘서 이렇게 용기도 푹 쏟아주고 해야 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갖고 오늘 내가 커피를 한번 사줘볼까? 내가 그러면 좀 좋아하고 또 친해지고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딱 한 생각이 드는 게 하루 생활 중에서 최대 근검 전략 이 생각이 딱 들어요. 최대 근검 절대학자를 못할 줄 아니까 그만둬야지 하고 가니까 가려고 하니까 그 교수가 오늘 커피 먹으러 가죠? 내가 사줄게 그런 거야. 그래 어떻게 해. 그래서 또 젊은 교수 가자니까 가서 내가 살 거를 걔가 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은 그냥 같이 사주고 뭐 그게 나쁜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서로 친하고 좋은 건데 나는 요새 그냥 커피만 먹으려고 그 생각이 딱 떠올라갖고 그냥 최대 근검전략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그만 돼야지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 공부하는 거 안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이렇게 텔레비전 보다가 한순간이라도 허망한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 한순간이라도 허망한 시간을 보내지 말자 그러면 내가 조금 더 바쁘나 딱 그쳐버리고 들어간단 말이야. 들어가는 뭘 하다가 그냥 쓸데없는 시간이 있으면 이렇게 해도 되느냐 하고서는 딱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대종사님이나 대산종사님은 쓸데없는 시간을 1초도 안 떠요. 1초도. 정확하게 1초도 안 뜨고 탁 어강에 정확하게 시간이 탁탁탁탁 맞아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죠. 쉬는 시간, 노는 시간 그래 틈이 있으면 노는 시간 있고 보면 경전연습법 연습하기를 좋아할 것이요. 그래갖고 조그만 경전을 하다 들고 다니다가 연습을 하도 그 시간 있고 보면 의연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해갖고 절대로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우리가 최대 근검 전략 했을 때 물질만 근검 전략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철저하게 근검 전략. 시간 절대로 쓸데없는 시간을 버리지 말고 절대로 쓸데없는 금전을 쓰지 말고 이게 철저하게 주의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3가지가 있어요. 시간, 그 다음에 물질, 그 다음에 정신. 이 정신도 쓸데없는 데 쓰지 말라. 쓸데없는 데 쓰지 말라. 이게 철저하게 지키라 이거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당일의 수입 지출을 기재시키는 뜻은 또 그랬거든요. 이 기가 막히게 대종사님의 대자대기가 여기 들었단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귀찮은데 그 돈 쓰고 나간 걸 적으란 말이죠. 응? 돈 쓰고 적은 것은 매일같이 수입 지출을 적으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수입 지출을 적어요? 우리 대종사님 수입 지출은 이렇게 적어요. 남한테 준 것을 얼마를 해시한 걸 줬고 남한테 받은 걸 적으란 말이에요. 그렇게 적으면 해시해수를 적는 거예요. 여기다가 수입 얼마, 왜 월부 얼마, 그 가계부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가계부. 얼마 쓴 거, 그럼 뭐 거기다 뭐 가계부 따지고 뭐 상신기장에 어떻게 다 쓰겠어요? 그게 아니라 수입 지출을 기재시키면서 수입이 없으면 수입의 당도를 준비하고 부지런히 수입을 장만하도록 하며 지출이 많을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지출을 줄여 빈곤을 방지하고 요거는 이제 우리 생활에 대한 것도 되죠. 그러니까
가계부도 이거 말고 가계부도 요금 우리 상실익장 말고 가계부도 꼭 적으라겠어요. 우리 교당에서 가계부 다 적잖아요. 쓰는데 수입은 없는데 지출만 많으면 어떻게든지 우리가 수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대조해갖고 반드시 경제적으로 이 수입 지출을 맞춰라. 뿐만 아니라 해수와 해시를 적게 한단 말이죠. 해수를 적게 하는 것은 남한테 얻어먹기만 하고 남한테 주지 않으면 이게 빚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든지 남한테 해시할 걸 생각하고 정신육진 물질로 얻어먹지만 말자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선방에서 맨날 얻어먹고 있잖아요. 밥도 얻어먹고 법문도 얻어먹고 뭐 하는 게 좀 있어야죠. 그러면은 와서 하는 게 뭐냐, 형진이는 이제 훈련 갈 때 이제 회개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세인이 오늘 타협하는 거, 이제 이거는 남을 위해서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다음 나머지는 되게 그냥 받기만 하고 가지 뭘 해줬냐 이거죠. 그러면 한 가지를 놓고 보더라도 여기 와도 자기가 선빵 한 가지를 놓고 보더라도 내가 선빵을 해준 건 뭐냐, 내가 받은 건 무엇이냐, 이렇게 수익 지출을 대비해 보는 거예요. 수현이는 선빵을 해도 뭐를 했죠? 이 새삼지 이게 새삼 이 글씨 편집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유선이는 이제 어린이 이제 교당 가서 여기서 배우가 교당 가서 이제 어린이 이렇게 했고 뭐 이런 거를 이제 한 가지씩 이제 맡아서 하면은 이제 수입 지출이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이 수입만 되고 지출이 안 되니까 이게 안 된다. 이거를 대조하라 이 소리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시간이 이제 이렇게 돼서 쓸데없는 방지를 지출을 방지해서 경제적 자립의 중요성을 알리고 수입 강도를 찾아서 직업의 서두성을 얘기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정신, 육신, 물질에 관해서 이걸 대조하라. 그 다음에 심신작용 처리권 바로 정신적인 걸 말합니다. 정신적인 거. 아까는 이게 뭐예요? 첫 번째 것은 시간에 대한 처리. 그 다음은 수입 지출. 그 다음은 심신작용 처리권 뭐예요? 정신. 정신을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꼭 기재하라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감각감사는 뭐예요? 심신작용 처리권 마음이 마음. 그 다음에 감각감사는 정신. 깨달음이니까 깨달음. 이게 네 단계로 나눈 거예요. 첫째, 정길기에 단 것은 첫째는 시간을 철저히 관리하는 거고, 둘째는 금전을 이게 해수해실 관리하는 거고, 세 번째는 뭐예요? 마음작용을 관리하는 거고, 네 번째는 이 정신, 깨달음을 관리하는 이 4단계로 이렇게 딱 돼 있단 말이죠. 이 네 단계를 철저하게 내가 오늘 자각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깨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 다음 세 번째는 내 마음작용이 옳았는가 안 옳았는가, 내 마음작용이 옳았는가 안 옳았는가. 네 번째는 내가 깨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세 번째는 금전지출 수입 대조가 맞았는가 안 맞았는가. 첫 번째 시간을 허송했는가 안 했는가. 이렇게 네 가지를 대조하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완벽한 거. 네 가지 완벽해. 막 물질에서부터 시간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정신까지 이렇게 쫙 대조하게 만들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법을 가지고 가기만 하면 부처가 된다. 가기만 하면. 그대로만 가면 하루기만 하면 부처가 되니까 오늘은 이제 이렇게 다음 한번 이제 심신작용 처리가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걸 한 번 더 해야 돼요. 한두 번 더 해야지 이게 다 끝나거든요. 그다음부터는 뭐냐면 이 실습을 해야 돼. 일기장 나눠주고 집에 가서 이제 하란 말이죠. 그냥 맨날 강의만 듣고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기장 나눠주고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흑대형이는 뭐예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담배 개수 정도. 그래갖고 한번 발전해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라는 거는 이렇게 이거 뭐 부르는 것도 없고요. 그리고 야 이런 현상이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여기 담배 피우는 거 그렇지. 딴 사람은 또 딴 거 많아요. 속에 부끄러운 게 많거든요. 부끄러운 게 많은데 몰라서 그렇지. 이상입니다.